여러분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 설 명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설 명절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함께하면서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김효인 리포터,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실 텐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분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말이죠. 이번에 그때 그 시절의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재미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요. 뭔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뭐 소리 좀 많이 시리신 건가요? 아, 손이 시린 게 아니고요. 네. 긴 말 할 필요 없이 제가 해온 체험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제 오지? 우리 자기 어디쯤 왔으려나? 저기요, 나왔어.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내가 소해라서 소 끌고 왔어. 얘 타고 드라이브 가자. 아, 말도 안 돼. 내 남자친구가 지푸라기라니. 안 돼. 뭐야? 다행이다. 꿈이었네. 그래, 지풀 남자친구라니.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왜 없어? 여기 있지? 아니, 꿈에서 봤던 내 남자친구? 이 친구들을 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내가 만들었어. 이걸 직접 다 만드셨다고요? 지풀공에 만드는 걸 물으나 봐요.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요. 지풀공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충남 당진시로 향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런 게 다 지프로 만든 거잖아요. 네,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프로 만들었다 하면 뭐 집신, 집 항아리 이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아니, 집으로 응. 수백 개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한 뭐 100가지 될 것 같아. 100여 가지나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집시는 물론이고 지프로 만든 주전자와 절구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 모든 걸 지프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기한데 작품 하나하나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엄마가 아기 나갖고 데리고 가는 장면.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을 양쪽 팔에 들고 어디 가는 거. 그러면 이거 선생님 어렸을 적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요. 와, 선생님, 예. 이건 소인가 봐요. 소인데 네. 그냥 소라는 게 아니요. 소에다가 마차를 맸어요. 네. 지금은 차가 많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마차에다가 배를 섬에다 담아가지고 방아찌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방아찌면 쌀이 돼갖고 우리가 밥을 먹죠. 내가 마차 끌고 다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지프로 만들어 보관하고 계시다니 참 이색적이면서도 신선하네요. 그렇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요.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스케치도 없이 오로지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랍니다. 선생님, 이거를 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안이 따로 있나요? 도안은 이 머릿속에 있다. 네. 요걸 만들려면 머리를 밤새 머리 써요. 이 뿔을 여기 다는 것도 잘못 따르면 이것도 풀려요. 다 풀러갖고 다시 만들이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면서 만드시나요? 예, 이거 더나라 처음 만들 적엔 더나 더 어렵습니다. 지프로 새끼줄을 하나하나 꼬아서 만들었을 걸 생각하니 작품 하나에 들인 선생님의 시간과 노력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예를 할 때 다양한 재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프로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린 집밖에 쓸 게 없거든요. 왜냐면 집을 가져야 줄을 만드니까 이게 기지시 줄입니다. 아, 이게 전통 우리 기지시 줄. 기지시 줄은요, 오랜 옛날부터 당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경의식인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줄인데요. 짚을 활용한 전통 문화가 있는 곳에서 나고 자란 터라 선생님에겐 짚풀이 흔한 재료였다네요. 줄 뗄 때 쓰느라고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자질 할 때도 재물 놀라면 저런 거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다 예산해서 만들어 놓고 이저 장구복도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지풀 공예를 널리 알리고 싶다 하시잖아요. 네. 저도 한몫할 수 있게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가르쳐 드리죠.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집 하나만 있으면 짚풀 공예 재료 준비 끝! 자, 이렇게 집도 준비해서 또 앉았는데 오늘 저랑 같이 배우실 수강생분들이신가 봐요. 네, 제자님들이요. 아, 제자분들이시구나. 저는 공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지풀 공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아리를 결성해서 선생님께 막 쫄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첫 번째 제자예요. 집을 새끼부터 꿀 거요. 아, 새끼 고기. 예, 새끼를 꾸야 다른 거 다 만드니까 새끼. 집을 4개 줘.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밟아. 그래갖고 2개 갈라. 와. 와. 오, 어머. 자, 이거를 바로 이렇게 꽂고 어떻게 하더라? 오, 이건가? 잠깐만, 반대인 것 같아. 이건가? 선생님이 너무 빨라서 못 따라 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왼손은 가만히 놓고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로 밀어줄 거예요.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시고 아래 위 잡아서 방향 바꿔주시고 밀고, 방향 바꾸고, 밀고, 방향 바꾸고. 그렇지. 그렇지. 진짜 잘 꾸네. 아, 정말요? 응, 아니 우리 집구공에 댕겨. 진짜요? 응, 저 제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 내 차빈 내가 줄게. 뜻밖의 재능 발견인가 봐요. 오, 선생님. 아니 1호 제자셔서 그런지 손놀림이 남다르시네요. 주로 어떤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아, 요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다. 요렇게 하면 실생활에도 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원피스도 만들어 보고 신발도 샌들처럼도 만들어 보고 가방도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만든 옷과 가방과 모자 또 마스크도 집으로 만들어서 그러고 지풀 런웨이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만들었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할 때마다 참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의 새끼줄이 완성됐습니다. 이걸로는 오늘 뭘 만들 거예요? 여기 옆구리나 뭐 이런 거. 백구리? 옆구리가 옛날에 그릇이 없어갖고 이거로 다 만들어갖고 곡식 담고 뭐 이런 거 했던 거요. 네나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요놈을 이렇게 엮고. 네 등분으로 나눈 새끼줄을 엮어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요놈을 꺾어서 여기다 이렇게 당겨. 또 요놈이 요로 넘어가서 이로 꺾어 요 늘려. 또 요놈이 이렇게 넘어가서 요로 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니야. 이리로 가야지 일로. 아, 일로. 아니지 또 그럼 불러지지.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지. 아니 이게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게 어렵지. 순서가 너무 헷갈려요. 어렵지. 그게 정상이요. 정상이에요? 그럼 그거 제대로 알면 뭐 가르쳐 줄게 누가 있어 선생이. 이게 정상이니까 네.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하면 잘 돼요. 또 올라가야지. 저 위로. 이야, 그래도 꽤 만들었어요. 이게 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죠. 아, 이거 보세요. 제가 이만큼이나 만들었답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잘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크게 만들면 이게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거 자꾸 만들어 가면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이거 엄청 오래 걸려서 만들었는데 이거 그러면 며칠 걸려야지. 며칠 걸린다고요? 어. 선생님 집에서 재워주시나요? 아니요 여기다. 여기서? 밤새도록 이거 하고? 박물관 저자예요. 이곳에 남지 않기 위해 열심히 만든 결과.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냐고요? 뭐 한 4시간 걸렸나? 괜찮죠? 왜냐면 이걸 만들었거든요. 못 만들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답니다. 뭐 귀걸이도 담고 뭐 사탕도 담고 기분 좋게 완성! 아니 선생님, 저 이만큼 만드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선생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커다랗게 만드신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커다랗게 만드는 건 여럿이 만든 줄. 기지시 줄. 아, 12명, 10명이 한 달 열흘만 꽈가지고 210가닥 들어가지고 그래서 큰 줄이 됐습니다. 100m, 100m, 200m. 200m요? 예, 그거 갖고 몇천 명이 올라와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지시 줄이군요. 맞습니다. 새끼줄 210가닥을 꼬아 만든 만큼 두께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길이도 어찌나 긴지 걸어도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야, 이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는데요. 이처럼 지풀공예는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엮어 만들어야 하는 인고의 시간과 정성이 가득 담긴 공예 중 하나인데요.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8년을 자신의 지문을 내어가며 지풀공예에 매진했죠. 물론 힘은 들어도 내가 이걸 안 하면 또 이거 묻으니까 전통을 위해서 힘들어도 와서 배운다면 열심히 내가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예. 선생님의 마음이 전해진 건지 많은 분들이 지풀공예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바로 선생님에게 지풀공예를 배운 수강생들의 작품이죠. 역시 좋은 스승에게 배워서 그런지 수강생들의 실력 또한 뛰어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렇게 잘 만들었나 봐요. 선생님, 수강생분들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배우기 때문에 작품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아이들이나 또 전통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풀공예 하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체험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풀공예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먼저 배워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 복조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설이 다가오니까 복조리를 한번 만들어서 지인분들한테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튼튼해 보이는 거, 굵어 보이는 거 하나를 딱 잡아보세요. 다른 집을 위에다 올려요. 십자 모양으로 올려놓고 아래에서 감아서 한 바퀴 올려서 잡아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짚을 감아줍니다. 오, 이제 좀 능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 다음 서로 간격을 띄워 2갈래로 나눠줍니다. 올리고 내려간 사이로 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총 5개의 짚을 2갈래 사이에 끼워 넣어 엮어주면 튼튼한 바둑판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접어서 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얘도 바둑판 무늬처럼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잠깐이라도 정신을 다른 곳에 놓으면 금방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확실히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조리에 집중하느라 제가 잠깐 방송 중인 걸 잊었네요.
얼추 바닥 모양이 만들어지면 움푹한 복조리 형태로 틀을 잡아주는데요. 그다음 남아있는 지프를 올려 깔끔하게 묶어주면 절반 완성! 이렇게 2개를 만들었으면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묶어주어서 하나의 복조리를 만들 겁니다. 제 짝을 만난 듯 저와 선생님이 만든 복조리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랬던 지푸라기가 짜잔! 한 땀 한 땀 제 손으로 만들어가니까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와, 이 엮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희열을 느끼게 하네요. 매력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제가 만든 복조리 보시고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부터 이 메꾸리를 만들어서 그런가 이 복조리 만드는 건 굉장히 쉽네요. 제가 오늘 이 지풀공예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저 이 정도면은 지풀공예 홍보대사 해도 될 것 아, 같아요. 대리금 좋죠. 선생님, 앞으로도 지풀공예와 쭉 함께 하실 거죠? 그럼 내가 이거 가르치는 인생인데 뭐 쭉 할 겁니다. 와. 끝까지 화이팅! 지풀을 만질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김영수 공예가. 지풀과 함께 엮어가는 그의 열정은 앞으로도 식지 않을 겁니다. 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지풀공예 잘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풀공예 하면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네. 봤는데 인형을 만들거나 사람 모양을 만든 지풀공예는 참 이색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저 곡식 줄기에 불과한 이 지풀을 이용해서 멋진 네. 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체험해보니까 재미도 정말 있었습니다. 아니, 희윤 씨가 여러 가지 그 도전들을 참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풀공예는 남다른 좀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똥손이라고 불리며 참 서러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지풀공예 홍보대사를 시키고 싶으시다고 할 정도로 네. 제가 좀 소질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잠깐 지풀을 비볐을 뿐인데도 이 손바닥이 아프더라고요. 8년 동안 이 지풀공예를 해온 선생님의 지문이 왜 그토록 달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공예 작품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지풀공예 소식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아두면 좋을 의학 상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골절 사고,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골절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 김광윤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병원 진료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네. 우리가 골절 사고하면은 이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좀 많이 떠올리거든요. 예. 실제로 겨울에 이 골절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나요? 예, 겨울철에도 골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골절이라는 것은 주로 낙상과 연관이 되는데 네. 낙상은 저희가 넘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골절의 원인 중에 하나이죠. 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은 겨울철에 이제 많은 듯하게 보이지만 네. 북유럽처럼 아주 추운 날씨가 아닌 곳에서는 계절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뿐만 아니라 이 화장실이나 이 욕실 입구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미끄러워서 낙상 사고로 또 골절을 입는 경우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계절적인 요인과는 상관이 없이 사계절 내내 이 골절 사고는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 이 골절 사고 하면은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사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골절상을 당하게 되면은 유독 위험한 부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저희가 낙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주로 손목이나 또는 허리, 척추 또는 고관절 등의 골절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가장 치명적인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관절 골절은 저희가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네. 또는 낙상 자체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폐렴이나 또는 여러 개 감염 또는 욕창 등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 후에 약 30% 정도는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 20%에서는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우리가 골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골절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고관절 골절 발생 시에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예,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손목이나 팔꿈치나 무릎이나 발목과 달리 깁스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위입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긴 부위를 고정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네. 수술적 치료의 종류는 뼈를 맞추고 그 안을 금속 등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부위에 따라서는 인공관절로 골절을 바꿔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치료에서 또한 중요한 건 이런 수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술 시기가 늦춰질수록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몸 상태를 조기에 파악해서 가능한 조기에 적절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까지 크게 골절 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서 네. 골절에 대해서 조금 무심했었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가끔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끗하거나 넘어져서 손목을 접질렀는데 또 크게 아프지 않아서 병원을 안 찾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예. 저희가 병원을 찾는 경우는 보통 통증이 심한 경우에 찾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목이나 발목 등이 접질린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위의 특징은 작은 통증으로도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질리거나 했을 경우에 그 부위가 붓거나 네. 눌러서 아플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단순하게 발목을 접질린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동일 부위가 반복해서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한번 송산된 인대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가벼운 그냥 타박상이겠거니 했는데 지속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었던 경우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골절상도 있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골절상도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이제 골절의 대표적인 것이 골다공증성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뼈가 약해지는 병으로 인해서 쉬운 낙상이나 또는 때로는 외상 없이도 네.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절은 연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폐경한 후인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흔히 많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60세가 되면 이제 척추 부위의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엉덩이 골절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한 이유는 엉덩이 골절 같은 경우는 표면에 겉에 있는 뼈를 저희가 피질골이라고 하는데 그 피질골이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네, 갑자기 집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뼈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까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예.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예. 하면 골다공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가 되면 척추골절이 잘 발생하는데요. 척추골절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갑자기 키가 작아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혹시 척추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기거나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은 것인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증상보다는 객관적인 증으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보는 것이 네. 더욱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골밀도 검사는 대부분 뭐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제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네. 저희가 모든 환자한테서 다 골밀도 검사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권장하는 것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족력이 따로 있거나 혹은 이 질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 그러니까 뭐 40대라든지 50대라든지 이분들도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예를 들자면 45세 이하의 아주 어린 나이에 조기 폐경이 됐다든지 네.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다든지 예전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을 앓으셨다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하더라도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나는 젊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과는 거리가 멀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나이와 그리고 상관없이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이 급격히 대표적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가 만들어지는 양보다 없어지는 양이 더 많아져서 균형이 깨지면서 골양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제 줄어들면 혹시 골다공증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 혹시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예방법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될 것이고요. 네. 운동은 햇빛을 찌면서 적당하게 뼈의 하중이 전해질 수 있는 조깅이나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당부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골다공증성 골절 또 노인성 골절은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운명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예방하고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으로나 또는 주변에서 열심히 환경을 개선해서 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막도록 노력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절 사고는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주의하시면은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V 이후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명절 특집 편성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